아래 관아를 불태우고 해가 뜨기도 전인데 사람들의 숨이 벌써 거칠었지요. 찬 기운이 골목을 긁고 지나가고 바닥엔 밤새 얼어붙은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한 어미의 목소리가 뚝 끊기듯 터져 나왔답니다. 아이고, 얘야. 장터 한복판, 쌀가마니 옆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뒤집혀 있고 입술은 종이처럼 말랐지요. 어미는 아이의 어깨를 흔들며 울었고 주변의 장정들도 선뜻 손을 못 댔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건 흔해도 밥 앞에서 쓰러지는 건 사람 마음을 꺾는 일이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흉년도 아닌데 왜 이리들 굳나? 그 목소리의 주인은 허름한 도포를 걸친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그늘에 가려 있었고 눈만 조용히 번뜩였지요. 바로 암행어사 강우진이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사가 아니라 평범한 나그네처럼 숨을 낮추고 있었지요. 이런 판에서는 신분이 먼저 드러나면 진실이 도망을 가버리니까요. 조선나스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미가 울부짖는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울음이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가격이었습니다. 쌀이 또 올랐다더라. 올랐지? 또 올랐어. 관아 창고가 비었다잖아. 우진의 시선이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상하지요. 보통 소문이란 사람 손을 거치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어떤 이는 부풀리고 어떤 이는 깎고 어떤 이는 자기가 본 듯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장터의 소문은 문장까지 똑같이 굴러다녔답니다. 관아 창고가 비었다. 밤마다 고리가 돈다. 귀신이 곡식을 훔친다. 딱 그 셋. 꼭 필요한 말만 골라 누가 툭툭 던져놓은 것처럼요. 우진은 쌀장수의 자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쌀장수는 손이 하얗게 텄고 눈밑이 꺼져 있었지요. 이익을 보는 얼굴이 아니라 겁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우진낫게 주인장 한 말 사려 하오. 쌀장수 재빨리 얘 나으리. 장수는 우진의 옷차림을 훅고도 나으리라 불렀지요. 그건 습관이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진 속삭이듯 쌀이 왜 이리 뛰었소? 흉년이 들었소? 쌀장수 입술을 깨물며 흉년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창고가 비었습니다. 창고가 비면 누군가 채웠겠지. 누구 배를 채웠소? 쌀장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으리 밤마다 쇠고리 끄는 소리가 난다 하옵니다. 쇠고리? 예 끼익 바닥을 긁는 소리요. 그 소리가 나고 나면 다음 날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자물쇠는 멀쩡하고 문도 멀쩡한데 속만 텅 비지요. 장수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목이었지요. 거짓을 말할 때의 목이 아니라 겁을 삼키는 목이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어미가 아이의 손바닥을 비비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어미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답니다. 안악 아이가 어찌 쓰러졌소. 며칠을 죽만 먹였습니다. 쌀이 너무 비싸서 밥 한 번을 못 지었어요. 아이가 여길 왜 왔소? 쌀가게 앞에 쌀겨라도 떨어지나 해서. 그 말 끝에 우진은 아이 손바닥을 보았지요. 아주 작은 쌀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쌀가게 앞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는 증거였지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귀신이야. 밤꼬리 귀신이야.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을 한 사내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사내가 똑같은 말을 받았지요. 그래, 밤꼬리 귀신이 곡식을 가져가. 우진은 그 둘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은 말을 자꾸 바꾸고 자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저 둘은 마치 정해진 문장을 읊는 것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우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곡식을 훔친다. 백성이 그 말을 믿으면 누가 가장 편하겠느냐. 곧 대답은 하나였지요. 사람이 훔치는데도 사람들 눈을 귀신에게 돌려야 하는 자. 우진은 쌀장수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소리 언제 들렸소? 매번 달이 걸린 밤입니다. 오늘 밤도. 쌀장수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쌀장수 나으리 가지 마십시오. 사람이든 귀신이든 밤엔 창고 근처에 사는 이가 아니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포 속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지요. 칼자루를 쥐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쥐는 손이었습니다. 나는 사는 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오. 죽게 만드는 일을 보러 가는 것이오. 해가 기울고 장터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우진은 조용히 관아 창고 쪽으로 발을 옮겼답니다. 길은 비었고 골목은 길게 늘어졌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하나가 뚝 끊기더니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창고 앞에 이르렀을 때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문고리 쪽에서 끽 마치 누군가가 쇠를 질질 끌며 사람의 신경을 바닥에 긁어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진은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붙였습니다. 달빛이 얇게 스며든 그 틈 사이로 검은 어둠이 먼저 손을 내미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지요. 잠겨 있어야 할 창고 문이 아주 조금 스스로 열렸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말하는 듯이요. 들어오라고. 창고 문이 아주 조금 스스로 열렸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요. 문틈이 벌어지자 달빛 한 줄기가 바닥을 핥고 지나갔지요. 그 빛 아래로 먼지가 아니라 검은 기운이 먼저 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강우진은 숨을 낮췄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는 문틈에 눈을 붙였지요. 창고 안은 어둡고 곡식 냄새는 없어야 하는데 코끝을 찌른 건 묘하게 젖은 흙 냄새였습니다. 창고의 흙 냄새라. 밑이 젖어 있다, 밑이 뚫렸거나. 그때 뒤쪽 그림자에서 도윤이 아주 가까이부터 속삭였습니다. 날이 연극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겁에 떨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자는 말이 흔들리는데 이 사내는 결론부터 내놓았지요. 무슨 연극이냐? 문이 먼저 열리면 사람은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의심을 귀신에게 던집니다. 아, 그렇지요. 귀신은 가장 편한 변명입니다. 도둑은 손을 감추고 사람은 마음을 감춥니다. 우진은 한 발을 아주 천천히 내딛었습니다. 바닥에 흙이 단단한지부터 확인하듯이요. 그런데 첫 발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딱딱해야 할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듯 꺼졌다 올라오더군요. 빈 곳이 있다. 우진은 문을 더 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크게 열면 상대도 마음을 크게 열어버리거든요. 그는 손가락 끝으로 문짝을 살짝 밀고 몸을 비스듬히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딸깍. 쇄골이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아직 자물쇠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열쇠도 없었고 도윤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도윤 숨을 삼키며 날이 저 소리. 그래. 누가 풀었다. 자물쇠가 스스로 풀렸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사람 손이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는 뜻이지요.
창고 안쪽이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더니 어딘가에서 둥근 것이 굴러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둥, 둥, 둥. 마치 빈 항아리가 구르는 것처럼 소리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사람의 가슴을 누르더군요. 한 번 울리고 멈추고 또 한 번 울리고 멈추고. 사람을 기다리는 소리다. 우진은 칼자루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칼은 뽑는 순간 상대도 마음의 칼을 뽑습니다. 그는 대신 숨을 더 죽였습니다. 도윤이 살짝 고개를 젖혀 천장을 훑었습니다. 창고 천장엔 기둥이 많고 기둥엔 어둠이 많지요. 어둠이 많다는 건 사람이 숨을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보다 밑이다. 왜냐? 젖은 흙 냄새가 발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은 발끝으로 바닥을 아주 살짝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뽀드득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쌀알 하나 혹은 마른 나무 조각 하나를 밟은 듯한 소리. 사람 귀에는 잘 안 들릴 만큼 작은 소리였지요. 하지만 어둠에 숨어 있는 자의 귀에는 그 작은 소리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둥둥둥. 굴러오던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적이란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을 참는 소리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 정적 속에서 우진은 들었습니다. 아주 낮게, 아주 얇게. 후, 후. 숨소리였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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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참는 자가 결국 한 번 뱉어내는 그 숨. 우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보지 않고도 들리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낫게 귀신은 숨을 안 쉰다. 그 말이 바닥을 스치자 도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도윤도 아는 겁니다. 저 숨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숨이라는 걸. 숨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 어둠이 살짝 갈라졌지요. 그때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는 자는 두려워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는 우진이 들어오길 기다렸고, 우진이 발소리를 내길 기다렸고, 지금은 우진의 눈이 어둠에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다. 우진은 일부러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요. 다시 한번 사각. 그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뭔가가 휙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꽃이 탁 튀며 작은 횃불이 켜졌답니다. 불빛이 번쩍 올라오자 창고 안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쌀가마니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엔 쌀겨가 아니라 지늘기 마른 자국이 길게 나 있었지요. 마치 큰 자루들이 끌려나간 흔적처럼요. 횃불을 든 자는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갓도 아니고 두건도 아닌 검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렸지요. 가린 자 거기서 멈추시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겁먹은 도둑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우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말하게 하려는 손이었지요. 우진 창고에 사는 이가 따로 있구나. 가린 자 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요. 지킨다. 도둑은 보통 훔친다고 말하지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곧 뒤에 주인이 있다는 뜻이지요. 도윤이 한 걸음 옆으로 빠지며 바닥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시야에 아주 짧게 손가락을 내밀었지요. 바닥, 흙, 젖은 흔적. 도윤 속삭임 날이 미칩니다. 우진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린 자가 횃불을 조금 높이 들었고 불빛이 천장을 스쳤습니다. 천장 기둥 사이로 밧줄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밧줄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쇠고리,
장터에서 들은 바로 그 소리의 주인. 우진 밤꼬리가 귀신이 아니라 내 놈이었구나. 가린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웃었지요. 가린자 나으리, 너무 많이 아셨소. 그 말과 함께 가린자의 발끝이 바닥을 한번 쿵 찍었답니다. 쿵. 그 순간 창고 바닥 어딘가에서 덜컹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일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우진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흔들린다는 건 그 밑에서 누군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밑에 또 있다. 도윤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이 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 오늘은 살아서 나가야 한다. 가린자는 횃불을 던지듯 휘둘렀고 불꽃이 바닥에 떨어져 지푸라기 끝을 살짝 태웠습니다. 연기가 얇게 올라오자 창고 안은 더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지요. 돌아가시오. 오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면 내일 아이가 또 쓰러지겠지. 그럼 오늘 여기서 끝이오. 그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아주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삑. 그 소리가 울리자마자 창고 바닥 한쪽이 턱 하고 들렸답니다. 땅이 열리는 소리, 흙이 숨쉬는 소리, 그리고 그 틈에서 올라오는 젖은 흙 냄새보다 더 선명한 사람의 땀 냄새. 우진은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번엔 겁을 주기 위한 칼이 아니었지요. 끝장을 보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틈에서 검은 손이 하나 둘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창고 밑에서 올라온 손에는 도둑의 손이 아니라 관아 문양이 새겨진 천조각이 감겨 있었지요. 바닥 틈에서 올라온 손은 사람 손이었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밤중에 땅 밑을 기어다니는 손이 곱게 살 리가 없지요. 그런데 더 섬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손목에 천조각이 감겨 있었는데 달빛도 아니고 횃불빛도 아닌 애매한 빛 속에서도 그 문양만은 또렷이 보였답니다. 관아 문양. 우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의 숨이 아주 잠깐 끊겼지요. 날이 관아입니다. 그래, 귀신 이야기가 편했겠구나. 복면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불빛이 휘청이며 창고 기둥을 훑쳤고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바닥 틈은 더 크게 벌어졌답니다. 턱, 턱, 턱. 나무판이 들썩이고 아래에서 누군가가 밀어올리는 힘이 느껴졌지요. 땅이 숨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땅을 밀어젖히는 소리였습니다. 복면낫게 돌아가라 했지. 말투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말투였지요. 우진은 칼을 뽑지 않고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상대도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창고에서 칼이 오가면 결국 누군가의 피가 바닥 틈으로 흘러 들어가겠지요. 우진은 그 그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눈으로 길을 찾았답니다. 문, 기둥 사이, 지푸라기 더미, 그리고 바닥 틈. 저들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위로 막히면 다시 밑으로 빠질 것이다. 그럼 내가 해야 할 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증거를 건지는 것. 우진이 손을 살짝 들자 도윤이 알아들었습니다. 도윤은 기둥 뒤로 반발 물러서며 땅 위에 흩어진 쌀겨와 진흙 자국을 훑었습니다. 그때 바닥 틈에서 첫 몸통이 올라왔지요. 검은 옷, 허리엔 짧은 칼, 그리고 손목에 감긴 관아 천조각. 불을 더 여기서 끝내 불빛이 더 커지자 창고 안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쌀가마니가 적다는 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미 많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지요. 우진은 복면의 횃불을 보았습니다.
횃불은 비치자 약점입니다. 불빛은 상대를 보게 해주지만 동시에 상대에게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복면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웃음이란 겁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뒤에 믿는 것이 있다는 표시이지요. 주인? 여긴 주인이 없소. 지키는 자만 있을 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밑에서 두 번째 손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손이 올라왔습니다. 손들이 바닥 틈 가장자리를 짚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기어 올라오는 그 장면이 횃불빛 아래서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보였지요. 도윤 아주 작게 날이 많습니다. 우진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우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고 바닥의 지푸라기 더미 쪽으로 발끝을 슬쩍 밀었지요. 사각. 지푸라기 일부가 밀리며 바닥에 고인 작은 기름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창고에서 불을 쓰면 늘 기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바닥에 흘러 있었다면 불이 붙기 쉬운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지요. 우진은 그걸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불을 든 자는 불이 번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진 너희도 죽고 싶진 않겠지. 복면의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하지만 우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 순간 도윤이 기둥 뒤에서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탁! 돌멩이가 반대편 기둥을 치자 복면과 밑에서 올라온 자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찰나 우진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었지요. 우진은 가장 먼저 올라온 사내의 손목을 잡아 틀어 꺾었습니다. 딱! 짧은 뼈 소리. 사내의 숨이 터져 나왔고 몸이 휘청였지요. 우진은 그 사내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쓰러뜨리면 뒤엉켜 싸움이 커집니다. 대신 사내의 몸을 바닥 틈 쪽으로 밀어 길을 막아버렸답니다. 크! 사내의 몸이 틈에 걸리자 밑에서 올라오던 다음 놈이 멈칫했지요. 딱 그만큼의 시간. 우진이 원한 건 그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틈에 바닥 틈 가장자리를 향해 재빠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관아 문양 천조각을 잡아챘지요. 찢! 천조각이 찢겨나가는 소리. 작고 얇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조각은 곧 이 일이 관아와 이어져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건 알아.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답니다. 증거 앞에서 사람은 결국 흔들립니다. 복면이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불꽃이 날아오며 우진의 어깨를 스쳤지요. 도포 끝이 살짝 그을렸습니다. 타는 냄새가 올라오자 창고 안은 더 숨막혔습니다. 우진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면을 바로 보며 아주 낮게 말했지요. 이걸 숨기려고 귀신을 만들었느냐? 입 다물어. 입을 다물게 하려면 내 입이 아니라 내 주인의 입부터 막아야겠지. 그 말에 복면이 순간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뽑진 않았습니다. 대신 팔꿈치로 우진의 목을 치려 했지요. 사람을 조용히 쓰러뜨릴 때 쓰는 방식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살짝 비켜 팔꿈치를 흘려보냈고 복면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퍽! 복면의 몸이 기둥에 부딪히며 횃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지푸라기를 핥기 시작했지요. 칙! 작게 타오르는 소리. 날이, 불. 우진은 그 불을 보며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불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혼란입니다. 혼란은 힘 있는 자에게 불리합니다. 힘 있는 자는 계획이 깨지면 약해지지요. 문으로. 날이 뒤에, 뒤쪽에서 두 번째. 사내가 완전히 올라왔고
세 번째가 허리를 드러냈습니다. 바닥 틈은 이제 사람 서너가 연달아 나올 만큼 벌어져 있었지요. 그때 밑에서 올라오던 사내 하나가 우진을 향해 낮게 외쳤습니다. 사내 잡아. 밖으로 못 나가게. 명령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부리던 자의 말투였지요. 우진은 문 쪽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문은 예상된 길입니다. 예상된 길엔 매복이 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즉시 창고 한쪽에 쌓인 빈통을 걷어찼습니다. 쿵, 둥둥. 통이 굴러가며 소리가 창고 안에 퍼지자 밑에서 올라온 자들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우진이 기둥을 끼고 돌아 창고 옆 작은 창문 쪽으로 몸을 던졌지요. 나무살창. 우진은 주먹으로 창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커지면 더 많은 놈이 옵니다. 대신 나무살에 못 박힌 부분을 정확히 눌러 삐걱 하는 작은 소리만 내며 틈을 만들었답니다. 도윤이 먼저 빠져나갔고 우진이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복면이 뒤에서 소리쳤지요. 너사.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복면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가장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걸요. 우진은 창밖으로 몸을 빼며 복면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사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어둠 속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쏟아졌고 창고 안에서는 불이 번지는 소리가 커졌지요. 치익, 파삭. 불꽃은 지푸라기를 먹고 연기는 창고 지붕 아래로 차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거칠게 기침했지요. 그리고 도윤의 손에는 찢겨나온 관아 문양 천조각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날이 이걸로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우진은 잠깐 그 천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천조각은 작았지만 무게는 컸지요. 저 작은 조각이 관아의 목을 조를 수도 있으니까요. 끝장은 아니고 문을 여는 열쇠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아 쪽에서 오는 빛이었습니다. 우진과 도윤은 동시에 몸을 굳혔지요. 저 빛은 누가 봐도 순찰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선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거기 누구냐? 우진은 도포 속 천조각을 쥐고 어둠 속에서 한숨을 삼켰지요. 관아가 움직였다. 이제 입을 흔들 차례다. 골목 끝 횃불이 한 자루가 아니었답니다. 둘, 셋빛이 늘어나더니 어둠이 한꺼번에 물러났지요. 그 빛 앞에서 사람은 거짓말을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 누구냐? 선두에 선 순찰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췄다는 건 소리치지 않아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지요. 우진은 도포 속 천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고 골목 벽에 몸을 붙였지요. 길 잃은 나그네요. 나그네가 이 밤중에 왜 관아 뒷골목을 기웃거리느냐.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하려는 말투였지요. 우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상대는 더 가까이 옵니다. 그는 한 걸음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며 손을 소매 안으로 넣었습니다. 술을 조금 했소. 길이 헷갈렸소. 술? 순찰자가 코끝을 살짝 찡그렸지요.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술이라 하면 바로 들통입니다. 그때 도윤이 한 발 비틀거리듯 나와 헛기침을 크게 했답니다. 객. 날이 제발 집으로. 도윤이 일부러 입가에 침을 묻혔습니다. 더럽게 보이게요. 허튼 소문이다. 허튼 소문이면 관아에서 먼저 막았어야지요.
사람은 더러운 걸 피하려 하니까요. 순찰자 둘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틈, 우진은 순찰자의 발을 보았습니다. 신, 바짓단, 그리고 흙이 마른 흙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 맡았던 그 젖은 흙처럼 검게 들러붙어 있었지요. 우진의 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찰이 창고를 드나든다. 둘 다 얼굴을 들어라.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이되 눈은 보이지 않게 했지요. 달빛과 횃불빛 사이 눈동자만 숨기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니군. 지나가는 길이요. 지나가는 길이면 왜 숨을 죽였지? 아, 저 말은 사람을 잡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지요. 도윤이 우진의 옆으로 살짝 붙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들은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안다. 우진은 선택을 했답니다. 도망이 아니라 거짓말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지요. 숨을 죽인 건 이 골목이 흉흉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흉흉하다? 얘 밤꼬리. 귀신이니 뭐니? 그 말이 나오자 순찰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 우진에겐 칼날처럼 보였지요. 그 순간 순찰자의 턱이 굳었습니다. 막아야 할 소문을 못 막았다는 건 막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순찰자 뒤에서 다른 순찰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놈들 창고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도윤이 즉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고가 뭡니까? 저는 토할 것 같. 도윤은 일부러 말을 끊고 고개를 숙였지요. 사람은 토할 것 같은 자에게 오래부터 서 있지 않습니다. 둘 다 관하로 가자. 관하라니요. 죄도 없는데. 죄가 없으면 더 가야지. 없다는 걸 확인하면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순찰자 선두가 횃불을 들어 우진의 소매 끝을 비추는 순간 그 빛이 아주 짧게 도포 안쪽을 핥았습니다. 도포 속 천조가 찢긴 관아 문양. 우진의 심장이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순찰자의 눈동자가 그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손, 내놔라. 무슨 손을. 소매 안에 든 것.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검문이 아니라 확보가 되었지요. 우진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소매를 내주면 관아 문양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들은 우진을 살려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진은 천천히 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천조각은 꺼내지 않았지요. 대신 손바닥에 작은 것을 올려 보였습니다. 엽전 두 잎. 길이 헷갈려서 그렇소. 밤에 괜히 엮이고 싶지 않소. 순찰자 선두가 엽전을 보지 않고 우진의 눈을 봤습니다. 돈을 받는 자의 눈이 아니라 입을 막아야 하는 자의 눈이었지요. 돈으로 빠져나갈 생각 마라. 그리고는 뒤에 있는 놈들에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묶어. 밧줄이 나왔습니다. 그 밧줄은 새 것이었습니다. 순찰이 늘 지니는 밧줄은 낡았기 마련인데 새 밧줄이라 오늘 누군가를 묶을 예정이었다는 뜻이지요. 도윤이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진은 한순간 도윤의 눈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은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까? 우진의 답은 고개가 아니라 발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발 옆으로 비켰습니다. 순찰자의 횃불빛이 살짝 흔들리는 그 찰나 도윤이 바닥에 있던 자갈을 발로 차올렸답니다. 탁! 자갈이 횃불대에 맞아 불꽃이 한번 크게 튀었습니다. 흑! 그 짧은 탄식, 그 짧은 눈감음, 그 짧은 실수. 우진은 그 사이로 순찰자의 팔을 잡아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칼이 아니라 어깨로 밀어붙였지요. 퍽!
순찰자 선두가 뒤로 넘어가며 횃불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불빛이 돌며 어둠이 회전했고 순찰자들이 잠깐 방향을 잃었습니다. 도윤 왼쪽. 예. 두 사람은 골목을 꺾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지요. 이 골목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누군가 도망길을 미리 잘라놓은 듯 끝이 벽으로 막혀 있었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쇠장도 부딪히고 숨이 거칠어지고 무엇보다 그 젖은 흙 냄새가 가까워졌습니다. 우진은 벽을 한번 훑었습니다. 벽의 돌 사이 아주 작은 틈, 그리고 그 아래 배수구. 물길이다 날이 저 안으로요? 사람은 벽을 막지만 물길은 막지 못한다. 아, 여러분. 이 과업에서 우진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길은 사람 편이라는 것. 사람이 길을 끊어도 물은 길을 만들지요. 우진은 배수구 덮개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들면 소리가 큽니다. 그는 돌 하나를 끼워 지렛대처럼 쓰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끽! 소리가 났습니다. 완벽히 조용하진 않았지요. 하지만 뒤에 발소리가 워낙 컸기에 그 작은 소리는 묻혔습니다. 도윤이 먼저 몸을 넣었습니다. 우진이 뒤따르려는 순간 순찰자 선두가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잡아! 그 손에 든 것부터 빼앗아. 그 말과 함께 한 놈이 우진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바로 그때 도포 속 천조각이 미끄러져 손끝에서 바깥으로 조금 튀어나왔지요. 관아 문양. 순찰자 선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다. 우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천조각을 지키느냐, 몸을 지키느냐. 우진은 이를 악물고 천조각을 손에 감아 쥔 채 순찰자의 손목을 꺾어버렸답니다. 딱. 짧은 비명. 그리고 우진은 그대로 배수구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비린내, 젖은 돌 냄새, 차가운 어둠. 두 사람은 물길 속으로 떨어지듯 들어갔고 위에서는 발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물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앞쪽 어둠에서 불빛이 하나 이미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불. 그리고 그 등불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답니다. 어사나리 그 천조각 이리 주시지요. 물길 속엔 순찰보다 더 깊은 관아의 손이 먼저 와 있었답니다. 물길 속 등불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손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대개 겁이 없거나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어사나리 그 천조각 이리 주시지요. 목소리는 낮았고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물비린내와 젖은 돌 냄새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마른 칼날 같았지요.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우진이 손바닥을 들어 막았습니다. 도윤, 뒤를 보아라. 멀리 갑니다. 앞만 보면 뒤에서 입을 막힙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쪽 어둠에서 물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철퍽. 발이 물을 밟는 소리. 한 번, 두 번. 우릴 따라 들어왔다. 순찰이든 다른 놈이든 물길 안에 최소 둘이다. 우진은 등불 앞의 인물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시선을 받으면 더 당당해집니다. 그는 대신 등불의 심지를 보았습니다. 심지가 새 것. 그리고 기름 냄새가 관아의 등유 냄새와 비슷했지요. 그 천조각이 그렇게 급하냐? 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사나리 손에 있으면 곧 피가 납니다. 협박이었지요. 그런데 협박이 너무 담담하면 그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나리, 저자는 관아 사람 같습니다. 관아 사람일 수도, 관아를 사는 사람일 수도, 관아를 사는 자들, 권력을 빌려먹는 자들이지요. 등불의 인물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콧등과 입선이 보였지요. 나이는 젊지 않았고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손이 깨끗했습니다. 물길을 드나드는 자의 손이 그렇게 깨끗할 리 없지요. 그 말은 곧 이자는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자를 부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천조각을 내놓으시면 길을 열어드리지요. 우진길, 등불의 인물 예. 이 물길은 곧 막힙니다. 위에서 돌을 던지면 끝입니다. 물길은 사람 편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마음먹으면 물길도 목이 졸립니다. 우진은 천조각을 더 깊숙이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키기만 하면 결국 빼앗깁니다. 그러니 우진은 거래의 모양을 바꾸기로 했지요. 내가 내놓으면 너는 무엇을 내놓을 텐가? 등불의 인물 목숨. 도윤날이 저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진 짧게 끊으며 조용. 등불의 인물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약해 보이니까요. 그는 대신 손을 들어 물길 벽을 한번 짚었습니다. 툭, 툭툭. 돌벽에서 작은 돌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쪽에서 둔탁한 울림이 들렸지요. 쿵, 쿵. 순찰들이 위에서 뭔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돌, 혹은 나무. 이 물길 입구를 막아버릴 것들이지요. 날이 막으려 합니다. 알고 있다. 우진은 그제야 등불에 인물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너희가 천조각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뭐냐? 이건 아무에게도 보이면 안 됩니다. 왜? 보이면 관아가 썩었다는 걸 백성이 알지요. 백성이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쌀이 달라지고 세금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자는 나라를 말하는 듯 했지만 실은 자기 배를 말하고 있었지요. 그때 뒤쪽 어둠에서 물살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철벅. 도윤이 몸을 틀어 칼자루를 잡았지요. 하지만 우진이 다시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칼을 뽑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상대는 어사가 사람을 베었다는 말로 민심을 뒤집어 씌울 테니까요. 뒤에 누가 있느냐? 당신을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가 뒤에서 칼을 들고 오나 그 칼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든 것을 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 어둠에서 두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찰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쓰는 허리띠 매듭 그리고 신발의 매듭법이 보였지요. 사내 일납께 천조각만 내놓으면 살려보내라 했잖소. 사내의 어사는 필요 없어. 필요 없다.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이들은 이미 어사를 죽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도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날이 지금은 그래 지금이다. 우진은 천조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포 속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엽전 묶음. 그리고 그 엽전 묶음을 물길 바닥에 던졌답니다. 찰랑. 물 위로 엽전이 흩어지며 빛이 튀었습니다. 그 빛은 작은 등불보다 더 눈부셨지요. 사람의 눈은 빛을 따라가고 욕심도 빛을 따라갑니다. 사내일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엽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딱 그 순간 도윤이 물을 걷어찼습니다. 철퍽. 물방울이 얼굴을 때리고 시야를 가렸지요. 우진은 그 틈에 몸을 낮추어 사내이 무릎을 쳤습니다. 퍽. 사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우진은 그의 허리띠 매듭을 잡아당겨
몸을 벽 쪽으로 틀어붙였습니다. 물길은 좁습니다. 좁은 곳에선 칼보다 몸통이 더 무섭지요. 사내이가 칼을 뽑았지만 칼끝이 돌벽을 스치며 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도 이 공간이 얼마나 비좁은지 알 수 있지요. 도윤이 사내의 손목을 쳐 칼을 떨궜습니다. 쟁! 칼이 물에 떨어지며 금속 소리가 길게 울렸답니다. 그 울림이 끝나기도 전에 우진이 등불의 인물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래도 날 돕는 자라 하겠느냐.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을 땐 뒤에 더 큰 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위쪽에서 울리던 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돌을 굴리는 소리, 물길 입구가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날이 위에서 막습니다. 우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었지요. 그럼 이 물길의 끝을 보자. 등불의 인물이 한 발 비켜 섰습니다. 그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호의인지 함정인지 우진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지요. 세 사람 우진과 도윤, 그리고 등불의 인물은 물길 깊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돌벽은 점점 매끈해졌습니다. 그때 등불의 인물이 낮게 말했답니다. 등불의 인물 이 앞엔 문이 있습니다. 문, 예 관아의 문이요. 관아의 아래엔 관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은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앞쪽 어둠에서 나무 문이 나타났답니다. 물길 끝에 물속 반쯤 잠긴 문. 그 문에는 관아 인장이 찍힌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봉인을 보자 등불의 인물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진은 봉인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젖었는데도 잉크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붙인 봉인이라는 뜻이지요. 누가 이 문을 봉했지. 등불의 인물 만복. 만복. 이 고을 수령의 이름이었답니다. 그 순간 위쪽에서 쿵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물길 안으로 작은 돌가루가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사락, 사락. 입구가 거의 막혔습니다. 남은 길은 이 문 하나뿐 날이 여는 겁니까? 우진은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칼로 봉인을 찢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찢을 각오로 쥐었지요. 우진 열지 않으면 여기서 묻힌다. 열면 누군가가 묻힌다. 그는 봉인을 찢었습니다. 짧고 선명한 소리.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들어오라. 오브 클리프행어. 관아의 아래 관아, 봉인된 문이 열리고 안쪽에는 이미 기다리는 사람의 숨소리가 있었지요. 문이 살짝 열리자 안쪽의 공기가 먼저 흘러나왔답니다. 젖은 돌 냄새가 아니라 마른 종이 냄새였지요. 관아에서 서류를 오래 쌓아둔 방에서만 나는 냄새였습니다. 들어오라. 그 목소리는 가까웠는데도 울림이 멀었습니다. 마치 벽이 둘, 셋 더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진은 도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지요. 둘은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에 등불의 인물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사나리. 그 천조각은 여기선 칼보다 더 위험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 물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세상이 끊긴 듯한 정적. 그 정적 속에 얇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락, 사락. 안쪽은 물길과 달랐습니다. 바닥은 젖지 않았고 돌벽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벽면에는 작은 등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맑았고 불꽃은 떨지 않았지요. 그 길 끝에
작은 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도 기운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은 아니었으나 색과 매무새가 너무 단정했지요. 그는 서류철을 펼쳐놓고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진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쓰고 있던 겁니다.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쓰는 눈이었지요. 강우진. 이름이 불렸습니다. 우진의 등골이 잠깐 서늘해졌지요. 우진 누구냐? 산에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자요. 다만 이 고을의 바닥을 맡았소. 바닥. 윗사람들은 결제를 하고 나는 흔적을 처리하지. 여러분, 결제는 글로 남습니다. 흔적 처리는 글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지요. 우진은 도포 속 천조각을 만졌습니다. 그 사내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왔습니다. 그 천조각을 찾느라 우리도 피곤했소. 우리 관아가 하나가 아니란 건 이미 들었을 테지. 우진은 눈을 좁혔습니다. 관아의 아래 관아.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복이 시켰나. 사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내려놓고 서류철 한 장을 들어 올렸지요. 만복? 수령은 얼굴이요. 얼굴은 바뀌지. 하지만 몸통은 바뀌지 않소. 그 말이 끝나자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없다는 건 자주 다닌다는 뜻이지요.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 칼은 드러내지 않았으나 어깨의 각도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사나리, 당신은 착각을 했소. 당신이 찾는 건 도둑이 아니라 통로요. 쌀을 빼돌린 통로. 쌀은 결과일 뿐 통로가 진짜지. 그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그리고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어딘가에서 열리는 소리였지요. 이 아래에는 물길만 있는 게 아니오. 장부가 있고 창고가 있고 사람도 있소. 사라져야 할 사람도.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이냐? 설명이지. 우리는 협박을 할 필요가 없소. 여긴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뿐인데 그 길은 우리가 쥐었으니. 우진은 천조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지요. 너희는 귀신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좋은 울타리요. 사람은 울타리 밖에 어둠을 무서워하니 안으로 숨어들지. 하지만 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나가게 해드릴까 고민 중이요. 그 말이 끝나자 등불이 한번 훅 밝아졌습니다. 불꽃이 커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어둠이 얇아진 느낌이었지요. 그때 우진은 보았습니다. 산의 뒤편 벽에 걸린 작은 나무판 하나를. 그 위에는 붉은 글씨가 아니라 검은 먹으로 단정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목록. 목록 맨 위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윤. 도윤도 그걸 보았는지 눈이 한번 흔들렸지요. 우진은 즉시 도윤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지 마라. 나리제 이름이. 지금은 숨을 쉬어라.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원래 여기 사람이었소. 어릴 때 물길을 잘 탔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찢기는 얼굴이었지요. 거짓말. 거짓말이면 확인해 보시오. 그는 손짓했습니다. 그 불꽃은 창고 불꽃과 달랐습니다. 여긴 종이가 많았습니다. 사락. 훅. 불이 서류철 가장자리를 핫자 사내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나? 너희가 만든 귀신보다 불이 더 무섭지? 불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도윤이 즉시 몸을 낮추어 옆방 문틈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이 웃음이 나던 곳. 미끼든 비지든
그곳에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내들이 우진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뒤쪽 작은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깔깔. 이 아래에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웃음이 들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우진은 도윤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끼다. 미끼? 아니요. 비지지. 그 말과 함께 사내가 손을 들어 우진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사내 어사나리.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하오. 1,000조각을 내놓고 둘 다 살 것인가? 아니면 의리를 지키고 둘 다 묻힐 것인가?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은 1,000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1,000조각 하나가 한 고을을 뒤집을지도 모르고 한 사람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우진은 말 대신 손을 움직였답니다. 그는 1,000조각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리. 입 다물어. 내가 내놓는 건 1,000조각이 아니다.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뭐냐? 우진은 1,000조각 위에 자신의 어사패를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어사패.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어사패는 신분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왕의 눈이기도 하지요. 우진, 이건 왕의 물건이다. 건드리면 너희 몸통이 아니라 목이 날아간다. 사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단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 우진이 만든 틈이었지요. 우진은 그 틈에 등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등불이 넘어지며 기름이 바닥에 퍼졌고 불꽃이 길게 번졌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사이를 갈랐고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우진은 도윤을 향해 외쳤습니다. 길을 찾아. 예. 도윤이 문을 밀어젖히는 순간 안쪽에는 아이가 아니라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쌀가마니가 아니라 장부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도윤 숨 죽여 나리 장부입니다. 우진, 그래, 여기였구나. 하지만 그때 등불의 인물이 아까 물길에서 길을 열어주던 자가 연기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길을 피해 장부 더미 앞에 섰고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어사나리, 장부를 가져가면 이 고을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면 무너져야지. 그 인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그 위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부 더미에서 가장 얇은 책 한 권만 꺼내 우진에게 내밀었지요. 이것만 가져가십시오. 나머지는 여기 둬야 합니다. 우진이 그 책 표지를 보자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곡물 변조장부. 우진의 눈이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쌀 도둑이 아니라 나라의 피를 빼먹는 장부. 바깥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불 꺼. 문 막아. 어사패부터 빼앗아.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불길은 길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얇은 장부 한 권, 그리고 1,000조각. 둘을 품에 넣고 도윤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간다. 어디로요? 물길은 막혔어. 그러니 위로 간다. 위로. 우진은 불길 넘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환기구가 있었지요. 바깥과 이어지는 아주 좁은 숨구멍. 우진 관아는 숨구멍을 막지 못한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하니까. 두 사람은 장부를 품고 환기구 쪽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돌에 긁히고 도포가 불꽃에 그을렸지요. 바로 그때 아래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강우진, 너 나가면 도윤은 죽는다. 우진은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답니다.
살려서 데려가겠다. 내가 왕이. 눈이니까. 두 사람은 환기구를 밀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확 쏟아졌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곳은 관아 뒤뜰이 아니라 수령 만복의 사랑채 지붕 위였습니다. 아래에는 등불이 줄지어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아의 잔치 같은 모양새. 그러나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수령 만복이 서 있었답니다. 만복 어사나리. 내 집 지붕이 편하십니까? 육부 클리프행어. 아래 관아를 불태우고 지붕으로 탈출한 순간 얼굴인 수령 만복이 직접 등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붕 위 바람이 칼처럼 차가웠지요. 아래 마당 등불이 줄지어 있고 그 한가운데 수령 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만복 어사나리. 내 집 지붕이 편하십니까? 우지는 숨을 고르고 품속 장부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도유는 지붕 기와를 짚고 아래를 훑었지요. 날이 아래에 사람 많습니다. 많아야 한다. 난 왕이. 눈이니까. 만복이 손을 들어 마당 사람들을 한 번에 조용히 시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게 수령의 힘이지요. 들고 나온 게 무엇입니까? 나라의 피를 빼먹은 손이 누구인지. 정답은 늘 간단하지요. 하지만 정답을 말하는 입은 늘 잘립니다. 순간 마당 끝에서 활이 올라갔습니다. 활줄 당기는 소리가 짧게 울렸지요. 팅. 도윤이 우진을 밀었습니다. 퍽. 화살이 기와를 박살냈습니다. 파편이 튀고 지붕이 흔들렸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도윤, 길. 도윤 뒤쪽 처마로. 둘은 기와를 밟고 달렸습니다. 속도, 숨, 발끝.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휙. 우진이 몸을 틀었고 화살이 도포 자락만 스쳤지요. 하지만 그 순간 품속 장부가 툭 하고 움직였습니다. 안 된다. 나리 던지십시오. 그럼 끝이다. 만복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만복 지붕 아래로 내려오시지요. 어사패도 장부도 안전하게 회수해드리겠습니다. 회수? 도둑이 주인 행세하나. 만복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잠깐이 공격 신호였지요. 올려. 마당 사람들이 사다리를 붙였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포위합니다. 포위는 틈이 생긴다는 뜻이지. 우지는 처마 끝에서 아래를 보았습니다. 마당은 밝고 지붕은 어둡습니다. 빛이 강한 쪽은 눈이 약해요. 어둠에서 뛰면 잠깐 보이지 않습니다. 셋에 뛰자 얘 둘은 동시에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휙. 지붕에서 마당 뒤쪽 그늘로. 등불빛이 닿지 않는 곳. 발이 흙을 밟는 순간 우지는 굴렀고 도유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쪽. 장부부터 확인. 우지는 품속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그늘 끝에서 누군가 막아섰습니다. 낯익은 등불의 인물. 물길에서 길을 열어주던 자. 그는 길을 막았지요. 날이 여기로 가면 죽습니다. 비켜. 만복이 기다립니다. 도윤날이 저자. 우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면 잡힙니다. 우지는 손을 뻗어 그자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그런데 밀린 게 아닙니다. 그자가 일부러 비킨 겁니다. 그래요, 이쪽입니다. 함정. 같았지만 함정이라도 길이었습니다. 뒤에선 이미 발소리가 몰려왔지요. 타닥타닥 옵니다. 뛰어. 셋은 좁은 회랑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채 옆, 장독대 뒤, 낮은 담장 아래. 그리고 문 하나. 등불의 인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 안쪽은 작은 서재였습니다.
책 냄새, 먹 냄새, 그리고 책장 뒤에 어색한 틈. 우진이 바로 알아챘습니다. 숨겨진 문입니다. 우진 여기가 뭐냐 만보게. 안쪽입니다. 밖으로 나갈 길이 하나 더 있지요. 믿어도 됩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살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쿵.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열어.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 장부. 그 얇은 장부만 가져가십시오. 나머지는 두고 가십시오. 또 그 소리군 나머지가 나가면 고울이 뒤집힙니다. 뒤집혀야 산다. 뒤집히면 백성이 먼저 죽습니다. 문 두드림이 더 거세졌습니다. 쾅! 도윤이 칼을 뽑았습니다. 우진이 손으로 눌렀습니다. 칼은 마지막. 지금은 문. 우진은 품속에서 얇은 장부만 꺼냈습니다. 곡물 변조 장부. 그 한 권만 도포 안쪽에 다시 감추고 나머지 천조각과 어사패를 꽉 쥐었습니다. 좋다. 열어. 등불의 인물이 책장을 밀었습니다. 끼익. 책장이 벽제로 움직이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통로 안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건 밖과 이어졌다는 뜻이지요. 그 순간 바깥문이 부서졌습니다. 쾅!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 횃불, 눈빛. 사내 거기다. 장부. 우진이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고 도윤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등불의 인물이 마지막으로 문틈을 붙잡고 말했지요. 어사나리 만복은 얼굴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곧 보게 됩니다. 그가 책장을 다시 밀어 통로를 닫았습니다. 쿵. 어둠. 좁은 숨길. 두 사람의 숨만 들렸습니다. 나리, 저자 우리. 편입니까? 편은 없다. 다만 정보는 있다. 통로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문 하나. 문에는 관아 인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문양. 뱀처럼 휘감긴 줄무늬. 도윤 이건 관아 것이 아닙니다. 우진 그래. 관아보다 더 오래된 것이지. 문틈에서 또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이번엔 낮고 느리고 웃음이 섞였지요. 어사패를 들고도 여기까지 왔구나. 우진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게 젖지 않은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안쪽에서 먼저 있느냐 문 얼굴은 밖에 있지 안쪽은 만복의 집 아래 관아가 아닌 낯선 문양의 문. 문은 안쪽에서 열렸고 누군가 이미 우진을 알고 있었지요. 문 안의 손님 문이 안쪽에서 먼저 열렸지요. 차갑고 젖지 않은 금속 경첩이 스스로 숨을 쉬는 듯 끼익 울었습니다. 문틈으로 새는 빛은 따뜻했으나 그 따뜻함이 더 무서웠답니다.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숨겨둔 불의 온기였으니 말이지요. 우진이 한 걸음 내딛자 바닥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아닌 듯 얕게 깔린 물. 발자국이 아니라 원이 퍼졌습니다. 날이 여긴 땅이 아니옵니다. 땅인 척하는 물이다. 안쪽은 작은 정각이었지요. 벽엔 오래된 금줄 같은 무늬가 둘러져 있고 천장에는 매달린 부적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앉은 자가 있었지요. 관아 수령. 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늙었고 그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얀 수염이 물결처럼 아래로 흘렀고 눈은 웃는데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낯선 자 어사패를 들고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목소리가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목소리였지요. 도윤이 우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냥꾼 특유의 단단한 어깨 숨이 짧아졌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물길의 문직이라 불렸지. 지금은 돈을 세는 문직이요.
우진 그 말 곧바로 고을의 죄가 되겠구나. 낯선 자부드럽게 죄라. 죄는 늘 물 밑에 가라앉지. 그리고 떠오를 때는 늦는다. 그가 손가락을 한 번 튕겼습니다. 딱. 바닥 물이 발목을 붙잡는 듯 탁 하고 끈끈해졌지요. 마치 젖은 천이 발에 감긴 듯. 날이 물이 움직이지 말아 끌려간다. 우진은 품속의 장부를 눌렀습니다. 그 얇은 장부가 이 어둠을 찢을 칼이었으니까요. 수령 만복은 어디 있느냐. 얼굴은 밖에 있지 안쪽은 여기다. 그가 옆을 바라보자 벽 한쪽에서 또 다른 문이 스르르 드러났습니다. 문 위에는 뱀처럼 휘감긴 문양. 저 문을 열면 물길이 풀린다. 풀리면 구레가 떠내려가겠지. 하지만 열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장부가 세상 밖으로 못 나간다. 협박이요? 선택이지. 우진은 도윤을 한번 보았습니다. 도윤은 남성 수행원답게 두려움을 숨기려 어깨를 더 세웠지요. 열어보겠다. 날이 문이 열리기 전에 저 여자의 손부터 꺾는다. 우진이 도포 자락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찰나 물속에서 손이 올라왔답니다.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물로 만든 손, 물의 뼈를 가진 손. 철퍽. 우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급하구나. 어사나리. 급한 자는 늘 물에 잠기지. 도윤이 칼을 뽑았습니다. 스릉. 날이 뒤로. 도윤 칼로 물을 자를 수 있겠느냐. 자르진 못해도 길은 만들겠사옵니다. 도윤이 칼끝을 바닥에 꽂는 순간 칼 주변으로 원이 생기며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찰나의 틈. 우진이 발목을 빼고 문지기 앞으로 뛰었지요. 내 이름을 대라. 이름은 물에 씻겨 내려갔다. 그가 손을 들어 우진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딱. 바로 그 순간 우진의 눈앞이 구레의 물길로 변했답니다. 마을이 물속에서 울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울음이 물방울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장부를 살리고 싶겠지. 나는 고을을 살리고 싶다. 그러니 장부를 버려라. 우진 거짓이군. 너는 고을이 아니라 내 뱃속을 살린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손을 뻗었습니다. 문지기의 소매 끝. 거기 작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우진 그 매듭 왕실 납품천의 매듭이다. 내가 빼돌린 곡물의 흔적이 거기 있구나. 문지기의 미소가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눈이 날카롭구나. 그때 바깥에서 철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의 사람들이 통로를 찾아온 것이지요. 쿵, 쿵쿵. 날이 시간이 없습니다. 좋다 그럼. 여기서 끝을 보자. 우진이 문양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열면 죽는다. 열어야 산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물길 봉인문이 열리고 고을 전체를 삼킬 물이 깨어나려 합니다. 물길이 깨어나는 소리. 문이 열리자 바람이 아니라 물의 숨이 밀려왔지요. 젖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갇힌 물의 냄새. 새와 흙과 곰팡이가 섞인 냄새였답니다. 안쪽은 거대한 수로였소. 돌로 쌓은 물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고 천장엔 둥근 구멍들이 있어 숨쉬듯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뚝뚝.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지요. 도윤 날이 이게 진짜 물길이옵니까가 수령이 숨긴 고을의 목줄이다. 문지기가 뒤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목줄을 당기면 고을은 기어다닌다. 세금도 곡물도 더 쉬워지지. 우진은 장부를 꺼내 보이지 않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수로 중앙으로 갔지요. 중앙엔 큰 돌판이 있었습니다. 돌판 위에는 뱀 문양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원을 만들었고 원 한가운데엔 물이 검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 검은 물이
우진을 바라보는 듯 했지요. 날이 젖건. 눈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간단하다. 장부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문은 닫힌다. 도윤날이 그 장부는 우진 알고 있다. 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장부는 칼. 하지만 칼로만 지키면 사람은 배입니다. 우진이 눈을 뜨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결심이 섰지요. 도윤. 예, 날이 밖으로 나가라. 통로를 열고 백성을 깨워라. 물이 움직이면 고을은 먼저 잠긴다. 날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명이다. 내가 나가야 내가 이 안에서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른다. 도윤의 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행원은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운 자지우명 받들겠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빠르되 흔들림 없었지요. 문지기가 웃었습니다. 좋다. 둘을 갈라놓으면 하나는 약해지지. 내 계산이 틀렸다. 나는 혼자일 때 더 무섭다. 우진이 장부를 번쩍 들었습니다. 문지기의 눈이 번뜩였지요. 던지겠다. 우진은 장부를 물을 향해 던지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을 뒤틀어 장부를 자기 도포 안쪽으로 다시 숨겼지요. 대신 우진은 품속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어사패의 뒷면. 거기엔 왕실의 인장이 박혀 있었지요. 우진, 내가 두려워하는 건 장부가 아니다. 인장이다. 왕의 눈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허튼 수작. 그가 손을 휘두르자 검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철퍽. 검은 물이 칼처럼 휘어져 우진의 목을 겨눴지요. 우진은 몸을 틀어 피했으나 도포 자락이 찢겼습니다. 물로 칼을 만드는 자. 너는 도사인가 도둑인가? 둘 다다. 우진은 수로의 돌기둥을 붙잡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매듭, 그 매듭을 다시 떠올렸지요. 너는 곡물, 천으로 부적을 만들었다. 왕의 물건을 훔쳐 백성을 묶는 주문으로 바꿨다. 그래서 내 주문의 매듭은 왕의 인장 앞에서 풀린다. 우진이 어사패를 검은 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물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 문지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 된다. 우진은 어사패를 돌판의 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그 작은 소리가 수로 전체를 흔들었지요. 검은 물이 뒤로 물러나고 돌판의 뱀 문양이 빛났습니다. 문지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왕의 물건이 아니다. 왕이 물건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백성의 물길이다. 그때 바깥에서 도윤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날이. 마을에 물이 올라옵니다. 우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늦었다. 문이 열린 순간부터 물은 움직였던 겁니다. 좋다. 그럼 더 빨리 끝내자. 우진은 돌판 옆 숨겨진 홈을 발견했습니다. 홈 안에는 작은 세목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수문을 고정하는 핀. 우진 이 핀을 빼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하지만 다시 박으면 봉인이 완전히 닫힌다. 문지기가 뛰어들었습니다. 빼지 마라. 빼야 한다. 열려버린 물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어야 하니. 우진이 핀을 잡는 순간 문지기가 우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붙었지요. 물과 살, 욕심과 명. 너 하나로 고을을 살릴 수 있겠느냐? 나 하나가 아니다. 밖에 백성이 있다. 우진이 핀을 뽑았습니다. 핀이 빠지며 봉인이 흔들리고 물길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물길을 되묻는 자 핀을 뽑자 수로가 울었습니다. 우웅.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들이마시듯 검은 물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지요. 그리고 콱.
한순간 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위로 솟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쏟아져 수로를 따라 달렸지요. 우진이 몸을 던져 돌판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사패를 원 한가운데 누르고 다른 손으로 핀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문지기가 비명처럼 웃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마을은 잠긴다. 잠기더라도 끝까지 밀어낸다. 우진은 핀을 홈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팔을 잡아 끌었지요. 팔이 꺾이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물에 젖어 숨이 끊어질 듯 달려왔지요. 남성 수행원의 단단한 등판이 물빛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날이 백성들 높은 곳으로 올려 싸웁니다. 도윤, 지금 내 손을 잡아라. 도윤이 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잡았습니다. 핀을 박는다. 도윤이 우진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그 찰나 우진은 핀을 홈에 꽂았습니다. 딱! 수로가 다시 울었습니다. 우우! 물살이 잠깐 멈칫했고 검은 물이 원 안으로 말려 들어갔지요. 문지기가 발악했습니다. 그가 돌판 위로 기어오르며 우진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권리는 백성이요. 도윤이 문지기 팔을 꺾었습니다. 뼈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지요. 문지기는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물이 문지기를 감싸 다시 끌어올렸지요. 마치 물 자체가 그의 편인 듯.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예. 저 여자의 매듭을 끊어라. 그 소매 끝. 왕실 매듭. 도윤이 칼로 소매 끝을 베었습니다. 싹. 매듭이 끊기자 문지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검은 물도 잠깐 힘을 잃었지요. 안 돼. 내 목줄이. 우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부 한 장을 찢었습니다. 여기 너의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은 없다. 있다 없는. 자는 세금을 훔치지 못한다. 공물을 바꾸지 못한다. 너는 기록 속에 있다. 문지기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은 물보다 먼저였지요. 우진은 찢은 장부 조각을 어사패 위에 눌렀습니다. 왕의 인장과 죄의 이름이 겹쳤지요. 쿵. 돌판의 문양이 한 번 더 빛나더니 검은 물이 한꺼번에 꺼져 들어갔습니다. 마치 등불을 끄듯이요. 수로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적. 우진과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은 발목까지 내려갔고 천장의 물방울만 다시 뚝뚝 떨어졌지요. 도윤 떨며 날이 끝난 것이옵니까? 우진 고을은 살았다. 하지만 수혜는 끝이 아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의 사내들이 통로를 뚫고 들어온 것이지요. 우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잡는다. 수령 만복.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자라뇨? 우진이 장부를 접으며 대답했지요. 만복은 얼굴이었다. 문지기는 손이었다. 그러면 머리는 따로 있지. 그 순간 수로 벽 한쪽에서 아주 작은 틈이 열리며 바람 같은 웃음이 지나갔습니다. 잘했구나. 우진과 도윤이 동시에 돌아봤으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 물 위로 낯선 문양의 작은 목패 하나가 떠올랐지요. 뱀 문양이 아니라 새 문양. 우진이 목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 예, 나리. 이건 다음 고을의 표식이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다시 물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번엔 수로가 아니라 땅 밑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요. 구레의 물길은 잠겼으나 머리는 도망갔고
다음 고을의 표식이 남았습니다.